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학원 강사 김유정입니다. 반가워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건 빠밤! 내신 고득점 비법. 어떡해 우리 애기들 수시 비율도 너무 올라간다는데 그치? 중간고사를 딱 보니까 핵정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좀 전략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어제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어. 강남 세화여고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여차 사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내신은 선생님이 문제를 실제로 만들어 봤었고 뭐 내신 당연히 수업도 했었고 문제도 만들어 봤었고 했었던 출제자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 테니까 초절정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얘들아 열심히보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열심히보다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알았지? 자 일단 내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기. 제발 아이들이 선생님 요즘은 뭐 한 몇 년간은 내신 수업을 한 적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내신 수업을 하면 우리 애들 나한테 막 와서 물어봐. 선생님 저희 학교 이거 나와요? 뭐 이런 거 물어봐. 그럼 내가 거꾸로 물어봐. 내가 너희 학교 문제를 출제하니? 애들이 막 아니 그건 아닌데 왠지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찍어준 게 많이 나오기는 했어. 실제로 너희 학교 시험 스타일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니잖아. 학교 내신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내신할 때 내자가 무슨 내자야? 안 내자지. 이 안에서 낸다는 거야. 뭐 안에서? 배운 거 안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했었던 그 내용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한 명이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니야. 물론 한 분의 선생님이 다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 학년에는 3분 혹은 4분의 선생님이 함께 계시지. 필기 옮겨.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A 선생님 필기와 B 선생님 필기와 C 선생님 필기를 아이들한테 빌려서 그걸 다 옮겨 놓는 게 굉장히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되게 나쁜, 이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를 약간 나쁜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이게 되게 그래도 해야 되겠지? 너희들만 알아. 누가, 얼마나 많은 애들이 들을 텐데 어떡하지? 애들 있잖아. 학교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많은 학교가 일정 부분 정해놓은 점수대라는 게 있어. 평균 몇 점 정도 뭐 이런 것들. 뭐 설사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렇잖아. 내가 수업 들어가는 반인데 아이들이 뭐 열심히 듣는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겠지. 사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일 때 애들이 진짜 열심히 들었거든. 나 되게 무서워했어 애들이. 애들이랑 엄청 친한데 애들이 나 되게 무서워했어. 그래서 내가 막 11반 수업을 들어갔는데 물론 세화여고 애들이 되게 착해서도 있지만 11반 수업을 들어갔는데 숙제 안 해온 애가 막 전교에 1명? 진짜 애들이 말을 잘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 반은 항상 전체 그 2학년, 문학 2학년 전체 중에 우리 반이 항상 1등이었어. 애들이 수업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근데 우리 반이랑 꼴찌 반이랑 평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학교 정해놓은 가이드가 있는 학교들은 그 평균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심할서 써야 된다?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 애들이 수업을 되게 많이 안 들어. 그러니까 수업을 좀 이렇게 애들이랑 호흡이 잘 안 맞으시는 선생님들 계실 수 있잖아. 애들이 수업 막 너무 안 들어. 근데 우리 반이 또 평균이 너무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 찍어주셔. 언제? 시험 전에. 그래서 되게 나쁜 말이지만 수업을 좀 아이들과 호흡이 좀 잘 안 맞아서 아이들이 수업 참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선생님들일수록 특히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선생님 반 필기를 유심히 살펴봐. 이게 나쁜 얘기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 좀 열심히 들어. 이놈 시키더라. 그 인지상정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듣고 있어봐. 일단 그건 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 모든 것은 인간의 기본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또 우리 애들한테 시킬 게 선생님이 좀 시켰으면 좋겠는 세 번째는 교과서 보기야. 많은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 중간고사 너 그렇게 했을걸? 우리 학교 교과서가 뭐 천재 뭐야. 그러면 서점에 가. 그래서 교과서 평가집을 사. 근데 교과서 평가집이나 자습서나 이런 거를 사서 거기 있는 문제를 풀고 거기 있는 거만 공부해. No.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예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교과서 보는 방법을 모르더라고. 교과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건져갈 게 많은 책이거든. 근데 많은 애들은 뭐 진달래꽃을 공부했어? 그러면 그냥 진달래꽃만 겁나 외우고 겁나 문제 풀고 겁나 이렇게 하는 거야. No. 교과서를 보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교과서, A 교과서를 중간중간만 캡처 떠왔어. 같이 한번 살펴볼까? 교과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작품 밑에 있는 개미만한, 작품 밑이나 작품 위에 있는 개미만한 글씨야. 실제로 이건 영마라는 작품이었는데 위의 글씨에 삶과 운명에 대처하는 등장인물의 태도를 통해 그럼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등장인물의 태도, 삶과 운명에 대처하는 등장인물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작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하자. 내 생각과 비교하는 건 문제 안 나오겠죠.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의식 속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작품을 읽고 나면 작품 밑에 이렇게 개미만한 글씨로 이 작품은 이런 거였고 저런 거였고 이런 거였어. 작품에서는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옥화가 이런 노력들을 했어. 삶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학습활동 문제의 1번 등장인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삶의 모습을 살펴보자 라는 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알겠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학습 목표. 여기서 말하는 학습 목표라는 건 제목이나 작품 위에 있는 개미만한 글씨 혹은 학습 목표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작품, 그리고 학습활동.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 학습, 단순하게 작품이 아니라 이 작품, 목표 속에서의 작품, 그리고 이 목표가 작품에 구현된 게 학습활동 문제거든. 문학은 사실 주관적이잖아. 왜냐면 우리도 선생님들끼리 막 이랬다? 모여가지고 나 이렇게 가르쳤는데 난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가르친 거 다르네 이건 빼자. 문학은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도 가르치는 게 조금씩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문제에 구현시켜? 그럼 모든 아이들이 이의 신청의 여지가 없을 만큼 따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아무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을 만큼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할 게 아니야. 그게 바로 교과서에 있는 개미만한 글씨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10번은 봐야 될걸? 그렇게 해서 따따따따따따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거 나오면 이거고 저거 나오면 저거고 그래서 작품만 딱 봐. 선생님 어떻게 내신데 옛날에 시켰냐면 딱 목차표. 진달래꽃 말해봐. 그럼 우리 애들이 선생님 이 작품의 학습 목표는 뭐였고요. 이 작품의 학습 활동 1번 문제가 뭐였는데 거기서 답이 이런 거였고요. 라고 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시험 봐서 알지? 어떻게 50분 동안 그거 다 풀어. 말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반드시 이 순서대로 꼭 외워야 돼. 선생님이 내신 볼 때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다? 외워야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하나씩 다 읽고 언제 문제 풀어. 근데 심지어 서술형도 써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냥 정말 딸딸딸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아시겠죠? 네. 교과서를 정말 이 챕터의 중요 내용이 이거였고 이 작품의 학습활동 내용이 이거였고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싹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지. 오답 정리 진짜 핵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선생님이 단일비 강의에서 엄청 많이 우리 애기들한테 이야기한 건데 봐봐. 내가 고른,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두 개 헷갈리잖아. 문제집을 문제를 푸는데 내가 약간 2번을 골랐는데 실제 답이 5번이었어. 그래서 난 틀렸겠지. 오답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어머 내신 시험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야. 그럼 나는 답을 2번이라고 할까 5번이라고 할까? 오 내가 풀었던 거! 이렇게 하면서 또 2번이라고 하겠지.
에이, 그러면 공부 안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고른 답이 왜 답이 아닌지, 그리고 실제 정답이 왜 답인지, 이건 얘들아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꼭 기억해놔. 항상 내신 공부할 때에는 문제 풀고 나면 반드시 오답 정리하는 연습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출문제. 여기까지 다 되고 나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우리 아이들이 가져갈 비밀이 있어.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봐. 작년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얘들아, 그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냐면 기출문제를 우리 어떤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 입장에서 말을 해주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작년 기출문제야. 왜? 작년 기출문제를 애들이 볼 테니까 작년, 어차피 국어는 4개 좀 정해져 있거든. 챕터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어디 갔니? 중요한 포인트, 내야 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포인트를 작년에 냈던 거 똑같이 내면 안 되겠지. 작년 기출문제에서 본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문제를 출제하시기 전에 혹은 출제하시고 나서 작년 문제랑 확인해봐. 그래서 작년 문제랑 겹쳐지는 것들을 다 버리거든. 근데 우리 애들은 작년 것만 되게 열심히 공부해. 그럼 안 되지. 뭐 물론 학교의 특성상 작년에 나왔던 게 또다시 나오는 뭐 그런 굉장히 드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건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년에 냈던 문제가 올해 다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 기출문제도 풀어보지만 더 중요한 재작년 기출문제, 그 전 기출문제. 왜? 중요한 건 계속 낼 게 정해져 있고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작년 거 빼고 나머지에서 나올 테니까 재작년이나 그 전년도 기출문제들을 보는 걸 훨씬 더 추천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을 거야. 작품 내용은 머릿속에 다 들어왔는데 문제에서 답을 못 고르겠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 막 시조가 나. 다음 뭐 기억과 유사한 정서와 상황, 뭐 아니면 A가 처한 상황과 유사한 거, 이렇게 해서 선택지에 시조들이 막 나오는데 우리 애들이 잘 모르겠는 이런 경우 있잖아. 난 분명히 이 작품, 내신 이 작품을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 무료 특강을 찍었다. 선생님 무료 특강 중에서 우리 애기들 내신에 많이 나오는,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고전시가 이 작품은 이런 거고 이 작품은 이런 거고 나오는 딱 키워드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 선생님이 그걸로 무료 특강 찍었으니까 꼭 우리 아이들 무료 특강까지 확인하고 나면 좀 편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아. 1번에서 이 5번까지 꼭 지켜주셔서 이번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수시라는 건 얘들아 매번의 시험이 쌓여서 결국에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잖아. 뭐 물론 지금 수시를 버리고 핵정시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3학년 때 진짜 후회한다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걸 안 해? 그러니까 뭐 되게 길게 오랫동안 이것만 해라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짧고 굵게, 그리고 열심히 플러스 잘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